자, 주간 프리뷰입니다. 이번 주중 라운드의 마지막 프리뷰죠. 울버햄튼 대 리버풀의 경기, 울버햄튼의 홈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얼마 전에 이 두 팀의 안필드에서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 울버햄튼이 정말 역시 울버햄튼답다, 이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승리는 리버풀이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의 주심은 올리버예요. 제 친구죠. 85년생 소띠입니다. 한국 나이로 36이 됐습니다. 네. 만으로 따지면 아직 34이에요.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생일이 지나면 35이 되죠.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나이가 적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나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얘긴 즉슨 잘하는 얘기죠, 이 새끼야, 엄마. 자, 그 다음에 VAR은 크랙퍼슨입니다. 포인트 볼까요? 최근 성적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이 조금 부침이 있었어요. 컵대 포함해서 5경기 1승밖에 없었습니다. FA컵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런 것도 있는데요. 5경기째 승리가 없다가 소튼전에 승리를 했는데, 리그만 따졌을 때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소튼전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승점이 34점이고요. 리그는 6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울버햄튼이나 셰필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챔스 티켓을 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약점이 있죠. 이 팀은 탑6 같은 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따오는데 그 밑에 팀들에게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소튼전은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언제 의적 본능이 나올지 모른다, 그런 게 있고요. 셰필드는 크리스 와일더가 정말 좋은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만 유로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리버풀 체크해보죠. 설명 필요 없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나요? 이 팀은 안 지는 팀입니다. 안 지는 팀이 아니라 비기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을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없고요. 승점 64점, 21승 1무는 단순히 무패가 아니라 이 1무가 맨유죠. 네. 진짜 압도적이다. 정말 제가 축구 본 이래로, 그러니까 경기 내용은 더 압도적인 팀들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압도적인 팀은 최소 잉글랜드 내에서는 없었다. 네, 잉글랜드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1위를 마크하고 있죠. 자, 기록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리버풀전 울버햄튼은 11경기에서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4무 6패인데요. 득점한 경기도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 한 번 이긴 경기가 유일합니다. 즉, 한 번 이겼던 그 경기를 제외하면 이기지 못할 뿐더러 득점도 못한다, 울버햄튼은. 물론 이 경기에선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고요. 지난 시즌부터 탑6를 상대로 획득한 승점이 24점.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누누 감독이 내려앉아 있다가 세게 카운터를 잘 치는 스타일의 전술과 선수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뒷공간을 내주고 공격을 올라오는 상위권 팀들에게 강하죠. 반면에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상대가 우리보다 전력이 낮은 팀들, 그런 팀들은 내려앉아 있잖아요. 그런 팀들을 상대로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는 지난 시즌, 이번 시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큰 범주 안에서. 자, 탑6를 상대로 이번 시즌, 지난 시즌부터 울버햄튼보다 더 많은 승점을 딴 팀은 이 두 팀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의적 본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시즌 팀 득점의 68%가 후반전에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고 있던 상황에서 승리를 따낸, 그러니까 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걸 뒤집는 승점을 따온 게 울버햄튼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먼저 선제골을 쳐먹어. 그 다음에 후반전에 득점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 지고 있던 상황에서 승점을 따낸 게 아마 18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만큼 많고, 이게 이 얘기 어떻게 바꿔 얘기하냐면 경기가 존나 쫄깃하다. 그쵸? 먼저 먹혀 이러고 있다가 68%의 후반전에 득점이 몰려있대잖아. 이건 70% 아니야. 10건 중에 7골이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해가지고 비기고 이기고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있나? 팬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이죠. 자, 리버풀 기록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기준으로 최근 딸 수 있는 승점 93점. 그러면 이게 몇 경기인가요? 31경기인가요? 여기서 91점을 획득했다. 한 번밖에 비기지 않았다. 나머지는 다 이겼다. 이 팀은 단순히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깁니다. 자, 만약에 요 경기에서 지지 않으면 리그 40경기째 무패를 한 5번째 팀이 되는데요. 이거는
상위리그 프리미어리그뿐만이 아니라 잉글랜드 풋볼 리그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42경기, 아스날 49경기, 첼시 40경기, 허더스필드 43경기. 그 이후에 이게 되겠죠. 지금 느낌은 여기 다 깰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좀 문제인데 중간에 어떻게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조그메즈가 컴백한다면 심지어 실점도 안 하고 있다. 네, 여기 왜 뛰었었기랬죠? 네, 무실점 중이고요. 8경기를 채우면 클럽의 최고 기록을 달성. 2005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20년대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9경기가 되면 클럽 신기록입니다. 부상과 팀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루벤 비나그리 굉장히 좋은 왼쪽 사이드백이죠.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오그 조타 부상 중입니다. 윌리볼리 복귀 임박합니다. 지오그 조타 부상 중인 거 솔직히 말해서 경기 내 쪽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타의 폼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나오냐? 네투가 나옵니다. 네투가 차라리 나. 네투 이 선수 어린 선수죠. 네투가 낫다. 그러니까 조타는 부상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조타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투가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예. 자, 리버풀의 파비뉴가 지난 경기 복귀전을 가졌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데안 로브렌 풀 트레이닝에 복귀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뭐 조고메즈 그리고 반다이크의 이 구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로브렌은 뭐 쉬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군 US 아미 제임스 밀러 부상 중이고요. 나비 케이타 역전이 부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두 팀의 포인트를 제가 어디를 막 잡아볼까 고민을 하고 했는데 포인트가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울버햄튼의 경기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3-4-3을 쓰고 있고요. 좋은 카운터를 가지고 있고요. 뭐 하나 이야기 드릴 건 루벤 네베스 많은 분들이 만약에 울버햄튼 경기를 쭉 보지 않는 분들인 경우에는 야, 네베스 존나 쩔지 않냐? 아니에요. 네베스 별로 안 좋아요. 네베스가 잘해 보이는 건 다 무티뉴 때문입니다. 예. 이거는 좀 뭐 체크를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이 팀의 직접 경기를 보지 않고 그냥 쓱쓱 넘기다 보면 잘했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네베스는 좋지 않은 느낌의 경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티뉴가 그 뒤에 똥을 치우고 있다. 자, 그럼 황희찬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황희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울버햄튼이 공격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뛰던 레오나르도 깜파나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스트라이커예요. 일단 당장은 23세 이하 팀으로 간다고 그러고요. 울버햄튼에. 이 선수 20세 이하 에콰도르 팀에 우리나라랑 경기했을 때 직접 뛴 바가 있습니다. 득전력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라울 히메네즈의 어떤 백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임대로 지금 데려와 있었던 쿠트로네가 피오렌티나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포덴세, 올림피아코스의 키가 크지 않은데 굉장히 날렵했던 토트넘전에 득점을 했던 선수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아테네의 넬송 올리베이라 이런 선수랑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즉 이 선수들의 링크난 금액을 보면 2천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희찬한테도 이 정도를 찔러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짤집으로 그가 짜져! 라고 얘기한 거죠. 왜? 미나미노랑 홀란드를 팔았으니까.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 울버햄튼으로 이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브라이튼 같은 팀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황희찬의 이 겨울 이적 시장 소식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울버햄튼에 간다면 겨울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클럽의 리버풀에 대해서 뭘 얘기할까?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 왜냐하면 다 강해.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클럽의 야시가 이 15-16 시즌에 중도에 왔잖아요. 이때 왔을 때 클럽이 이끌었던 첫 번째 이 베스트 라인업을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예, 그래서 딱 봤더니만 보세요. 미뇰레 지금 알리송이죠. 왼쪽 모레노 지금 로버트슨. 오른쪽 클라인은 뭐 나쁜 선수는 아닙니다만 아놀드. 센터백 사코 스크르텔, 반다이크, 조 고메즈. 미드필더 엠레잔, 루카스 레이바. 루카스는 뭐 또 리버풀에게 제법 해준 게 많고 엠레잔은 애매한 선수죠. 리버풀의 팬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있는 선수 누굽니까? 파비뉴, 뭐 핸더슨. 요즘 핸더슨 좋죠. 그 다음에 둠둠둠둠둠둠 이런 선수들이. 자, 쿠티뉴는 뭐 나름 해준 게 있다 칩시다. 나름. 그러나 뭐 밀러는 지금도 있죠. 미군. 랄라나 지금 있어요. 오리기 기적형 공격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피르미누와 마네와 살라가 있다.
완전히 압도적인 팀이 됐죠. 근데 이거는 클럽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팀을 하나로 묶는 어떤 리더십,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게겐프레싱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찾는 어떤 전술, 그리고 이 감독이 저는 계속 몇 번 이야기 드리지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전술적인 포인트를 잘 잡는 감독이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너무나 좋은 능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가리는 것뿐이지. 전술적인 능력 플러스 된다 싶으니까 돈을 빡빡 투자해주는 팬웨이 스포츠 그룹, 바로 존앤니. 돈은 이렇게 쓰는 것다, 크랭케이 씨새끼야. 이게 합쳐지니까 지금은 리버풀의 왕조가 세워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뭐 재미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울버햄튼은 빅클럽을 상대로 잘 경기를 풀어나가는 편이니까. 그러나 리버풀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봐요.